지난 15일, 그러니까 토요일이죠. 성남시에 있는 SK 판교 캠퍼스 한 건물에 불이 나면서 카카오톡, 카카오페이, 카카오맵뿐만 아니라 다음 포털 등 주요 서비스가 30시간 가까이 먹통이 됐습니다. 네이버 같은 경우엔 불이 난 건물에 데이터 센터가 있었는데 비교적 신속하게 서비스를 정상화시켰습니다. 카카오가 데이터 센터에 제대로 된 투자를 안 한 것 아니냐는 비판을 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시장의 시선은 싸늘했습니다. 주식시장이 열리자마자 카카오, 카카오페이, 카카오뱅크 주가가 7에서 8% 급락하면서 한때 카카오 계열사 시가총액은 3조 4천억 원 증발했습니다. 이쯤 되니 이용자들은 물론 주주들도 화가 날 수밖에 없었습니다. 데이터 센터 한 곳에 불이 났다고 해서 이런 사태까지 벌어지는 게 말이 되냐는 겁니다. 회사는 잘 쪼개서 상장하면서 데이터 센터는 왜 한 곳에 몰아넣었느냐고 말이죠. 이른바 쪼개기 상장 관행까지 불똥이 튄 겁니다. 실제로 어땠는지 살펴보겠습니다. 카카오 계열사는 2018년 이후 4년 만에 72개에서 136개로 불었습니다. 물론 불법은 아니지만 주주의 권리를 침해하는 것 아니냐는 비판이 계속 나왔습니다. 나는 카카오 서비스를 보고 카카오 주식을 샀는데 왜 알짜 분야를 따로 빼내 또 상장을 하냐고 말이죠. 이 과정에서 불공정 논란도 끊임없이 이어졌습니다. 골목 상권 침해다, 독과점이다 이렇게요. 자산에 낀 거품이 사라지면서 이런 논란은 더 불이 붙었습니다. NH투자증권에서 개인 투자자 계좌를 분석했더니 투자자들의 카카오 평균 매수 단가는 11만 4천 원 정도로 수익률이 마이너스 60%에 육박하고요. 카카오 게임즈도 비슷합니다. 최고 9만 4천 원까지 올랐던 카카오뱅크 주가는 17,000원 아래까지 떨어지면서 카카오뱅크 대표가 이례적으로 성명까지 내며 주가를 부양하겠다는 입장까지 내놓았습니다. 그래서 최근엔 카카오 게임즈에서 라이온하트 스튜디오를 떼내려다 포기했고요. 하지만 이번에 난 화제로 투자자들의 의문은 커지게 됐습니다. 카카오의 경우 카카오페이나 뱅크처럼 금융 영역에 해당하는 시스템 일부가 잘 작동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내 돈을 믿고 맡겨도 되냐라는 생각이 들기 마련입니다. 카카오 연계 서비스를 이용하는 곳도 피해를 볼 수밖에 없었습니다. 국내 최대 가상화폐 거래소인 업비트의 경우엔 카카오 아이디로 로그인을 할 수 있는데 카카오가 먹통이 되니 거래 자체가 절반 가까이 줄었다는 소식도 들려옵니다. 오늘 금융감독원은 카카오 금융 계열사들에 대한 점검에 착수했습니다. 시스템 오류나 자연재해가 발생하더라도 금융사는 3시간 안에 핵심 업무를 복구해야 하는데 여러 영역이 한데 얽힌 카카오가 제대로 대응을 했는지 말이죠. 이 부분에 대해선 곧 윤곽이 드러날 걸로 보입니다.